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 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인 척 좌파 변호사들은 의도적으로 실패한 계엄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형사처벌을 밀어붙이는 다른 세력으로부터도 실패한 계엄이라는 이 같은 표현이 종종 들립니다. 젊은 시절 한때 좌익운동권이었다가 선명한 우파로 전향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실패한 계엄이란 표현은 좌파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프레임 전략이라면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항상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문재인 종북 좌익 정권 규탄 등 각종 애국 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재미동포가 12.3 비상계엄은 충분히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내용의 설득력 있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 칼윤 씨는 충분히 성공한 12.3 비상계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짧은 계엄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동안 모호하게 보이던 것들, 설마 그럴까 하던 희미한 의구심들 말끔히 정리되었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틈만 나면 그것을 부수려던 세력들은 놀랍게도 국회와 검찰, 군경을 위시한 정부 권력기관, 사법부, 주요 언론 매체 등 우리들 주변 요소요소에 촘촘하게 박혀 있었고 12월 3일 밤부터 물 만난 고깃대처럼 일제히 가면을 벗고 튀어나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기성전 권력 욕구로 호시탐탐하던 탐욕의 정치인들과 권력기관 내부에 기생하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절호의 찬스로 은밀히 숨어서 체제를 무너뜨리려 준동하던 세력들에게는 들켰다 하는 위기로 인식되었다. 그들 인간군상이 12.3 비상계엄 이후로 보여주는 점입 가경 목불인견의 막장 드라마는 드디어 검찰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까지 보여준다. 죄명 내란 수괴. 보통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막장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과 그들의 악행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해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그동안 하루하루 각자의 생업에 바빠서 매일매일 시끄러운 정치권의 일상에는 도통 관심이 없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럭저럭 대한민국은 굴러가려니 했던 많은 소시민들에게는 이게 뭐지 하는 얼음땡의 순간이었다. 어둡던 들판에 높게 쏘아올린 조명탄 한 발이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드러나고 이리저리 부산이 움직이는 들쥐떼들이 노출되었다. 야당이 정부를 힘들게 한다고는 들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언론이 이렇게까지 편향을 넘어서 조작에 가까운 보도를 해도 되는 건가? 그래도 사법부는 어느 정도 공정하려니 했는데 전혀 아니네. 어느 유명 일타 강사님의 고백에 몇백만이 주목하는 이유이다. 임계점을 넘긴 국회, 여론, 사법부, 대한민국 체제 전복 세력들은 이미 우리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칼윤 씨는 이어서 2030 젊은 세대 새로운 발견이라면서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엄청난 대각성을 주목합니다. 기성세대는 정말 몰랐다. 2030 젊은 세대. 그들은 정치적 이슈에는 도통 관심 없는 채 지극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인 세대. 그저 인터넷 게임에나 몰입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만만 가득 찬 아이들 정도로만 인식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몰랐다. 자신들의 일상이 심각하게 공격받고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무섭게 결집하고 폭발하였다. 무슨 이념이나 슬로건의 깃발도 아니었다. 애국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하기도 미흡하다.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무도한 의회에 걸려
언론, 사법부, 무기력한 정치권의 형태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냥 화가 났다. 취업도 어렵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도 그들이 눈 뜨면 숨쉬고 살아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일상도 결국은 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결코 존립할 수 없다는 암묵적 동의가 결집된 셈이다. 체제 붕괴 임계점의 순간에 그들은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12.3 이후로 한남동 길목, 광화문, 서부지법, 의왕구치소 앞에 추운 겨울 밤낮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들과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2030 젊은이들은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너희들이 다치면 안 돼.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는 잔잔하지만 무서운 에너지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울컥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 온갖 무도한 세력들, 경찰, 검찰, 법원, 언론, 국회, 여기저기 도대체 성한 곳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60, 70, 80 이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이 추운 겨울에 철저히 싸우고 있는 저 젊은 청년들, 참으로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더욱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공수처와 함께 무법 탈법의 억지체포 구금에 이어서 엉망진창 구속기소까지 감행하여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노골적인 진짜 내란 공범이 되어버린 검찰과 경찰, 너희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무섭고 두려웠나? 검찰 간부 전체 회의? 그런 눈속임이 통할까? 누가 누구누구하고의 작당으로 이런 명백한 내란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모를까? 계엄이라는 낱말이 주는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에 억지 궤변을 적당히 짜맞추어서 내란을 입에 올리는 정치권과 언론, 12.3 계엄의 원인과 배경이라는 실체적 진실은 애써 외면하고 무엇이든 걸고 넘어질 꼬투리를 잡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묻는다. 12.3 계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피해를 본 게 없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큰 화를 당했나? 탄핵 인용으로 결과는 정해놓았기에 실패한 계엄의 프레임 안에 대통령을 가두고 싶은 게 당신들 속내 아닌가? 자기들이 지고지순의 가치라고 믿는 허황된 세상을 구축하려면 헌재마저 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생각이 곧 정의이고 법은 그저 그들의 목적에 맞추어 적절하게 만지고 주무르면 되는 도구의 하나일 뿐이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저들의 뇌구조를 돌릴 방법은 없다. 보편적 상식은 저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고사되었다. 법리의 가면을 쓴 궤변과 억지강변의 위험한 경계를 넘나드는 게 그들의 영역이다. 그들에게는 실패한 계엄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 계엄을 저지한 웃기지도 않는 월장 영웅들이 등장하고 신속히 계엄을 저지했다는 어느 철없는 정치인의 코미디 무용담과 어이없는 그의 대권 도전 행진도 계속된다.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에 어느 철없는 정치인은 한동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칼륜 씨는 이어서 부정선거 이슈를 보다 더 넓은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낸 것 또한 12.3 계엄의 성과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자고 5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싸웠어도 주류 언론과 사법부의 교활한 야합과 막무가내식 규명방해 책동은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짓눌러 뭉개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던 대중들도 일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통행위를 발동한 큰 축의 하나가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이상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혹자는 12.3의 짧은 계엄 이후로의 추가적인 부정선거 물증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관심을 둔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태의 본질을 바꿀 요소는 아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물증은 이미 차고도 넘침을 그동안 싸워온 모든 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주류 언론이 막무가내로 진실 보도를 외면하고 한통속 사법부는 파렴치와 다름없는 궤변으로 선관위에 대한 면죄부 판결을 배설하면서 이를 틀어막고 있었을 뿐이다. 개헌 포고 사유의 가장 큰 축이 부정선거라고 이미 명백히 하였고 헌재 재판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의 구체적 증거와 사례들을 증언하고 있다. 몇 년간을 외치고 싸워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던 부정선거 이슈에 대하여 이제는 온 국민이 주목하고 분노하기 시작하였다. 추가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조금 더 더해질 뿐이고 설사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12.3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행한 일련의 행동들은 부정선거가 매우 중대한 현재 진행형 이슈임을 공식적으로 포고해 준 셈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둥이 선거라 한다면 이보다 더 큰 12.3 계엄의 성과가 무엇이겠나. 이제 남은 과제는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밝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서둘러 대통령의 직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리셋의 지름길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사법부, 검찰, 경찰 정신들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라. 헌재 판사들은 당장 허튼 수작을 멈추라. 언론은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하라. 조기 대선과 개헌 타령으로 들떠계신 일부 저질 정치인들은 꿈 깨시고 오로지 대통령의 직무복귀에 한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재미교포인 칼윤 씨가 장문의 글을 통해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밝혔습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인 차기현 변호사가 신권다발 투표조약과 관련해 밝힌 내용과 박성경 작가가 차 변호사의 글을 소개하면서 밝힌 간첩보다 못한 대통령의 인권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먼저 차기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권력을 쥔 쪽에서 국민들을 어리석게 보고 뱉은 말이 역사의 전환점이 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1987년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에서 경찰은 박종철 학생의 사망과 관련하여 테이블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언을 했다. 국민들을 바보 천칩 취급을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고 그것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그 당시에는 그 무도한 발언이 언론 매체의 도배가 되어 즉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져온 부정선거 시비 중 신권다발 투표지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낯짝이 두꺼워서인지 또는 대법원은 자신들과 한 통속이라 믿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형상기억 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로 인쇄하여 접어서 넣은 투표지도 시간이 지나면 신권같이 빳빳해진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민 알기를 개돼지 취급한 것이다. 어차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니 한편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언론도 보도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었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대한민국 제도권 언론은 이 말도 안 되는 선관위의 거짓말을 아예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갑니다. 언론계 종사자들이 기자정신이 사라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늦어졌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가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하여 잠식되고 있었고 국가의 이익도 그런 세력들에게 넘어갈 위기였다.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진실을 찾아 나아가리라 예상한다. 흐르기 시작한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흐름은 점차 커져나갈 것이고 허위, 거짓, 은폐하려고 했던 무리를 썰어버리리라 믿는다. 비로소 한국인들에게 자유민주정의 시민으로 재탄생할 기회가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박성경 작가는 차기환 변호사의 이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종을 울리는 글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간첩보다 못한 대통령의 인권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통 재판 과정을 보는데 기레기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차기환 변호사를 막말 변호사라 칭한다.
차 변호사는 영등포을 재검에 참관하여 요즘 노벨상에 도전하는 형상보건종이라는 선관위 답변을 직접 들은 분이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선관위가 그 많은 직원들의 눈을 피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냐는 질문을 하자 차변께서 한두 사람만 있어도 실행 가능한 디지털 범죄에 대해 설명했고 실물 증거가 쏟아져 나온 정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요즘 강하게 부정선거 아니라는 유모 유튜버도 있었다. 의혹을 가진 선거 후보자들의 재검 소송이 안 이루어졌다면 부정선거 의혹은 묻혔을 거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산 결과에 맞추기 위해 엉터리 투표지를 넣어 숫자를 맞추려다 증거가 쏟아진 것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윤통 재판 심리에서 레거시 언론이 부정선거 의혹을 방기하고 보도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일개 시민들에 의해 소셜미디어로 전파돼 알려지게 됐다며 썩어 빠진 언론을 질타했다. 다른 심리에서도 대통령의 인권이 간첩보다 못하냐고 묻는다. 오전 오후 하루 종일 변론하고 다음날 또 변론일을 잡으면 변호사들이 로봇도 아니고 어떡하냐고 읍소해보지만 빨간 문영배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박성경 작가가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부정선거 의혹을 그동안 음모론 운운하면서 막무가내로 부인해온 우리 사회 일부 세력을 향해 페이스북에서 빈임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사용자가 통렬하게 비판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결국 부정선거론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논거가 선관위 및 각 정당 참관인의 감시를 뚫고 전국 단위의 그 수많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서 일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를 하려는 어느 가상의 세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엔 비현실적으로 큰일이라 불가능하다는 거였다.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대법 판결이란 것도 요지는 결국 그 얘기였다. 형상기억종이나 투표한 봉인 떨어진 거나 봉인 떼고 새종이로 된 표집을 넣는 영상이나 개표기 부정 카운팅 등의 이미 영상과 사진으로 확보된 모든 증거에 대한 반론이나 해명은 없었고 그저 일어나기엔 너무 큰일이라 있을 수 없다는 거였다. 이 모든 이론의 맹점은 선관위가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법의 집행기관이란 걸 전제하는 데 있었다. 선관위의 감시를 뚫고 일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본처였다고 하면 모든 의문이 사라진다. 선관위가 어떤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를 때에는 정치의 중립적인 공무원 집단이고 설사 나름의 정치적 성향이 각자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거라 생각했기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주장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도부가 전부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고 그들이 자기 가족들을 낙하산으로 꽂아서 거대한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가정을 할 수 없어졌다. 심지어 위원장이 대법관이라 모든 사법적 견제로부터 무소불위의 방탄기관이라는 것도 수행자들이 범행의 추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형상기억종이라는 개소리를 공식 답변으로 내놓은 기관이 이렇게 무사할 수가 있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공공연하게 매표행위가 일어나던 나라에서 무슨 근거로 선거관리가 공정하다고 확신을 하는 건가?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형상기억종이라는 개소리를 공식 답변으로 내놓은 기관이 이렇게 무사할 수가 있나? 이어갑니다. 선관위 공무원은 천룡인인가? 어째서 영상증거가 남아있는데 봉인지 떼고 투표함에 외부표 밀어넣은 자를 소환해서 경위를 추궁하고 수사를 못하나? 형상기억종이로 만든 투표지 납품한 회사 찾아서 표가 어떻게 그렇게 신권 같을 수 있는지 같은 조건으로 시연시키면 의혹이 사라질 것 아닌가? 경찰, 선관위, 법원이 다 한 통속으로 장악당해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겨우 재판 케이스를 만들어도 말 같지 않은 논리로 기각해버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증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철새 도래지에 억지로 만든 공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콘크리트 벽을 박아서 비행기가 폭발해도
누구에게도 책임 추궁이 없고 선거관리 공무원이 멋대로 봉인지 떴고 출처불명의 표를 투표함에 밀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 근본부터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걸 인정 못하고 대법 판결 앵무새밖에 못하는, 심지어 그 대법 판결문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주어들은 결과만 가지고 떠드는 쪽이 과연 호모사피엔스라는 호칭에 걸맞는 지능이 있는 걸까? 이렇게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제 이 선거부정 의혹 결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선거부정은 있을 수 없고 음모론 운운하는 자들은 정말 사악한 자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머리만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쯤 되면 사악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